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승무원으로 만들어줄 합격의 멘토 늘스타가 왔습니다. 진에어 채용이 떴죠. 그래서 자소서 쓰는 게 너무 막막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 제가 오늘 켰고요. 자소서 합격 사례 예시도 제가 적어가지고 직접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 영상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진에어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500자 내로 기술하시오. 진에어 승무원에게 필요한 것을 어떤 것으로 적어내는지 그 직무 이해도가 가장 많이 평가될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력사항이랑 어필사항부터 대뜸 말하는 것보다는 진에어 승무원에게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무엇을, 동아리에서는 무엇을, 교육과정으로는 이런 것을 수료하면서 갖추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도입부에 꼭 진에어 승무원에는 땡땡이 필요하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라는 이런 식의 직무 이해도가 드러나는 문장을 한 줄이라도 짧게 적어서 정리를 해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시를 들어본다면 이런 거죠. 목적지까지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진에어 승무원은 위기 상황에서 고객을 무사히 지켜드릴 수 있는 안전의식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키워드 무엇일까요? 안전의식. 하나 잡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내가 준비해온 것들을 쭉쭉쭉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력사항에는 보통 자기가 승무원에 필요한 역량을 갖춰왔다는 구체적인 경험을 근거로 들면서 자기 PR하는 문항이죠. 그래서 3번 문항 같은 경우도 한번 미리 살펴볼까요? 취향지 특성과 본인의 특성을 결부시키면서 본인을 드러내라고. 결국 본인을 드러내는 건 무엇일까요? 내 특성 이런 장점이 있으니 나를 뽑아주세요 라는 자기 PR로 또 가겠죠. 그래서 1번과 3번의 문항이 조금 겹칠 수 있어요. 공통 소재가 내가 1번에도 성실을 강조했는데 3번에도 성실하고 그런 근면함이 강조된다라면 두 개가 충돌하겠죠. 그래서 공통 소재를 2번 이상 적지 않도록 중복되는 내용을 주의하면서 글감을 미리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세문항 자체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500자여도 핵심 가치가 드러난 소제목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필수. 소제목을 적을 때 꺽쇠가로 적는 친구들 많은데 네모난 대괄호 표시를 꼭 적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소제목 쓸 때 글자 수는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이거는 괄호랑 공백 포함해서 제가 한번 적어보니까 35자 이내에서 해결하는 게 간결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핵심 가치로는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관련된 승무원이 되기 위한 노력사항을 적는 친구는 생존 수영을 했었던 거, 바다에 나가서, 그리고 동아리 활동했던 거, 그리고 CPR 응급처치 수료 받았던 거, 이런 근거 경험들을 어필하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소제목을 적을 땐 어떻게 해야 한다? 주된 노력사항 경험이 드러나면서 핵심 가치도 한 키워드가 하나 드러나게. 주된 노력사항 경험 플러스 핵심 가치 조합.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무난하고 실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친구라고 예시를 들면 핵심 가치는 안전이었고 관련 노력사항은 생존 수영과 CPR 응급처치 이런 거였으니까 제가 소제목 하나를 간단히 만들어 보면 비상착수에 강한 진에어의 항공안전요원 해서 비상착수라는 내가 어떠한 것을 앞으로 이야기하겠다. 준비사항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항공안전요원이라는 안전의식, 안전 키워드가 들어간 내용, 이런 소제목을 적었으니까 소제목은 그렇게 적는구나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성 방식을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제 받아 적으세요. 문장 구성 방식 이렇게 해라. 핵심 키워드를 포함한 간결한 소제목 딱 적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진에어 승무원이라면 땡땡을 반드시 준비하고 갖추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를 위해 어디에서 무엇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길러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구체적 사례, 일례로 실제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상황에서 나는 이런 것을 배웠고 그래서 이것을 잘 해낼 수 있고, 핵심 키워드를 계속 잘 해낼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 핵심 키워드 역량을 준비해온 만큼 진에어의 승무원이 되어서도 잘 해내겠다라는 입사 후 포부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합격 사례 예시는 제가 긁어서 여기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캡처해서 보시고 다음으로 진행. 2번 살펴보죠. 인생에서 경험한 최고의 서비스를 진에어에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인생에서 경험한 최고의 서비스라고 해서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 놓은 그 서비스가 과연 최고입니까? 이거 한 번 더 자문하세요. 단순히 밝게 웃고 나를 많이 친절하게 반겨주셨던 과일가게 사장님, 단골가게 사장님 서비스가 좋아서 단골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서비스 마인드에 대해서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재 선정이 중요해요. 최고의 서비스에도 컨셉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절하다, 밝다, 세심하다, 나의 특성을 기억해 주었다, 후속 조치가 매우 빨랐다 등등. 아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았다는 식으로 컨셉 없이 쭉 가게 되면 내가 뭘 배워왔다라고 선정해서 나는 이것을 진에어에서 적용해서 이렇게 서비스하겠다. 포부까지 밝혀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번 문항을 할 때에도 안전의식이다 하면 안전의식 키워드 하나 맞춰놓고 그것을 위해 준비한 사례들을 쭉 가져왔죠. 그러니까 딱 하나만 생각을 하시고 그 서비스 컨셉에 대해 준비하신 다음에 내가 진에어 승무원이 되어서 무엇을 배워서 기내 서비스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잘 생각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으세요. 문장 구성 방식은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여기에도 물론 키워드를 포함한 간결한 소제목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언제, 어디서 받았던 땡땡 서비스. 이 땡땡 서비스라는 거는 서비스 컨셉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다. 뭐 예를 들면 홍콩에서 만난 직원분들의 세심한 고객 인식 서비스를 통해 진정한 서비스인의 자세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땡땡 서비스에 대한 컨셉을 도입부에 강조를 해야 이 친구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배워왔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적용하겠다고 말하는구나 라고 흥미를 갖고 바로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에 핵심이 나오는 두 갈씩 소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때의 서비스 상황을 설명합니다. 250자 정도 내외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에어 항공 승무원이 되어 어떻게 적용해 줄지 구체적 상황과 함께 밝히며 포부로 마무리하는 것을 150자에서 200자 내외로 짧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합격 사례 제가 적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캡처! 이거 보고 이런 식으로 쓰구나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합격 사례 적어서 보내드리면 그거 참고해서 베끼는 애들 많을 텐데 이 사례는 쓰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똑같이 가서 베껴 쓰시겠다는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마지막으로 어려운 거 3번입니다. 3번에 힘 줘야 돼요. 진에어의 취향지 중 한 곳을 선택하고 해당 취향지와 본인의 특징 및 개성에 맞게 결부하여 서술하세요. 500자. 뭐 결합하란 소리죠. 대충. 우선 취향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셔야겠죠. 내가 엮을 수 있는 제2외국어나 내가 좀 관심이 있는 나라 그 해당 취향지가 있다면 그쪽으로 결부시키면 좀 유리하겠죠. 왜냐면 내가 그 언어가 된다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 전 제2외국어가 없는데요. 없어도 괜찮아. 그렇다면 그 취향지 고객의 특성들을 잘 파악해서 내가 한번 경험해봤거나 바이어로서 아니면 뭐 교환학생으로서 아니면 이 국적 친구를 응대해봤던 경험이 있다면 조금 더 결부시키면 더 좋을 것 같고 나의 특성과 비슷하고 내가 준비해온 노력과 자질이 좀 비슷한 도시, 나라를 잘 찾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질문으로 선생님 저 국내 도시도 괜찮을까요? 되죠. 국내 도시도 취향지니까요. 근데 국내선 승무원 뽑는 게 아니라 국제선 승무원을 뽑는데 취향지를 국내에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뭐 물론 잘 쓰면 합격할 수도 있지만 합격률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요거 어떻게 써볼까 내가 학생 입장이 돼서 써봤어. 이 합격 예시도 보여줄 건데 우선 내가 어떻게 답변을 쓸까 머리를 어떻게 썼나 내 생각, 뇌회로 프로시저를 말씀해 드릴게요. 우선 나는 대학에서 일본어학을 전공을 해서 무조건 내가 강점이 있는 일본이랑 엮을 수 있는 일본 취향지 중에서 나를 표현하려고 생각해봤지. 보니까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오키나와 기타 큐슈까지 총 6개를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 특성이랑 비슷한 것을 찾아보려고 검색창에다가 취향지 사람 특성 이렇게 검색했어요. 예를 들면 오사카 사람 특성, 오사카 문화 특성, 삿포로 사람 특성, 후쿠오카 사람 특성, 도쿄 사람 특성, 도쿄 문화 특성, 일본 문화 특성 등등으로 검색을 엄청 했지. 검색했더니 오사카 사람들이 도쿄 사람들에 비해 되게 예의 바르고 싹싹하고 쾌활하고
개그 만담도 특히 즐기고 낯선 사람들한테 곧잘 말도 잘 걸고 열차 안에서 친해지면 우리 정서처럼 귤도 까주고 사탕도 막 나눠주고 그럴 정도로 정이 많대. 그래서 나랑 이거 좀 비슷하잖아. 찾았다. 이걸로 엮어서 내 스토리 하나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이렇게 적기로 생각을 했지. 그리고 취향지에 대한 특성, 이거 잘 파악한 게 이 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특성을 잘 파악한다는 거는 취향지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한다는 건 회사 내 취향지 문화 공부와 이해력이 매우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그 특성에 내가 맞다고 어필할 수 있으려면 응용력, 즉 무엇이 좋아야 한다? 머리가 좋아야 한다. 그래서 두루 볼 수 있는 문항이라서 나는 내가 면접관이라면 진부한 1, 2번보다는 3번 한번 보고 될성 부른 떡잎이라고 생각되면 그제서야 2번, 1번 이렇게 역순으로 차례로 읽어볼 것 같거든? 그래서 더더욱 3번에 신경을 써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 교환학생들 만나봤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유학생 멘토로 활동했었던 경험들이 있었고, 또 일본어 언어도 잘하고 하니까 이 부분을 관련해서 엮어봐야지 해서 이렇게 썼는데 합격 예시 보여줄게. 캡처! 자, 저작권 by 늘스타. 제가 적었어요. 제 머리에서. 그래서 보시고 따라 적으면 이 조회수만큼 나랑 똑같이 다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난번 대한항공 조회수 10,000뷰 나왔던 거 같은데 지원자 10,000명 됐을까? 지원한 사람 다 본 것 같은데요. 그쵸? 이 진해요. 제 영상도 아마 많이들 볼 겁니다. 제가 합격 사례를 봤을 때는, 보여줬을 때는 여러분들 감 잡으라고 보여주는 거지 백기라고 보여주는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감을 잡아서 캐치해가지고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합격해서 저한테 좋은 소식 들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8월에 실전반, 정규반 저랑 함께하는 한 달 코스, 2달 코스 과정 등록하고 싶어갖고 연락 많이 주셨죠. 그래서 7월 달에는 과정이 없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못 내드렸는데 8월에 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NEUL_STA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늘스타만 검색해도 제가 나옵니다. 저한테 DM 보내주셔서 수강 문의 상담해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합격을 원하고 승무원 준비에 대해 체계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늘스타에게 연락주세요.